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efficientNet입니다. efficientNe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다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조금 다르게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과 그리고 나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한 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리띵킹이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CVPR 2019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분과 이분에 의해서 써졌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구글 AI 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 이게 여기서 비교하는 것도 보면은 G5라고 그것도 구글에서 만든 네트워크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다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분들이 또 엠나스를 그 발표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엠나스를 활용해서 많은 거를 그거 응용하고 기본 세팅 같은 거를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다음과 같이 6개로 조금 추려서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릴레이티드 워크부터 시작해서 디스커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게 여기 뒤에서 계속 모빌넷이랑 레즈넷이랑 G파이프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대충 보면은 모빌넷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올라갈 수 있게 특정 하드웨어를 지정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올려주는 건데 여기에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쓰였던 게 뎁스와이즈라고 해서 그러한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W는 뎁스와이즈란 말이고 이게 대충 뭔지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원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3개짜리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채널이 대부분 3개죠. 그래서 이 3개가 한 개로 합쳐져서 한 컨볼루셔널 이게 한 개로 가는데 모빌넷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올 때 채널 수는 유지가 되고 각각의 맵들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합쳐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뎁스와이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진넷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중간중간에 어, 꽂아 주어가지고 이제 학습이 잘 되게 만든 거고 그리고 G파이프 구조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기 레퍼런스에 제가 그 사이트 남겨놓은 논문 레퍼런스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을 말하자면은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한 피처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넘어갔다가 한 개씩 넘어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개씩 넘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앱스트랙트에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대부분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뎁스나 그리고 뭐 위드나 그리고 아니면 레졸루션 같은 거를 높여가지고 했는데 얘네들은 한 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3개 모든 차원을 고려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차원을 고려해서 이제 컴파운드 코에피션트라고 전부 다 한 번에 요소들을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개요에서는 8.4배랑 8.4배 작고 6.1배 빠른 모델이고 그게 G5인데 왜 여기엔 G5가 없을 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G5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이게 5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찍히더라도 한 여기쯤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타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레지넷과 비교했을 때도 7배 넘고 5배가 넘게 빠르고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말 그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건데 왼쪽 위에는 전부 다 이피션트 넷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들은 스케일링을 할 때 이게 한 개씩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필터나 채널 수를 늘려줘가지고 위드 스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뎁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를 키워 레이어를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레즈넷이 대표적인 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레졸루션을 스케일링 해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한 개씩만 조절하지 말고 다 같이 조절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모빌넷이나 셔플넷 같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여준 게 G5라는 건데 G5 같은 경우에는 480 by 480 레졸루션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알렉스넷부터 시작해서 정말 빠르게 그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가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알렉스넷 다음 VGG 그리고 레지넷 그리고 SE넷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G5가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서 플랍도 그 연산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것도 150이 아니라 550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크기 때문에 한 여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빌넷도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미 우리는 너무나 하드웨어적으로는 메모리에서 그 이제 거의 초과가 됐고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고 또한 이거를 이제 더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나 채널 수나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서 성능을 좋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컴파운드 모델 스케일링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의 컴브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브넷을 n이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계속 한 레이어를 통과하면 할수록 이제 이 레이어를 통과한 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을 한 개로 합친 게 이거고 그리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저희 기존에는 이 펑션을 바꿔가지고 그 어큐러시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지만 이 이피션트 넷에서는 성능을 높이는데 펑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스페이셜 디멘전이나 채널 디멘전 그리고 이게 똑같은 레이어에서 몇 번 반복하는지에 대한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케일링 할 때는 대부분 이게 D가 뎁스고 이게 W가 위드고 그리고 이제 R이 레졸루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또 특정으로 지켜줘야 될 것이 메모리는 또 타겟 메모리에 대해서보다 작고 타겟 플랍보다 또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험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높였을 때 얼마나 어큐러시가 높아질까라는 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W에 대해서 위드에 대해서 해봤을 때 5배까지 했을 때 이제 점점 어, 그
점점 이제 평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뎁스 같은 경우에도 8배 했을 때 그 8배 해도 점점 이제 그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 레진의 101이나 레진의 1000이나 성능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높였을 때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플랍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3까지 있고 여기는 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높였을 때 최고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일 경우에는 224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2.5 같은 경우에는 560 by 560까지 한번 넓혀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observation 1으로 나타낸 게 WDR을 그 어큐러시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큐러시가 높아지는데 좀 큰 모델에서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이 실험을 한 게 W를 박아놓고 이제 D와 R을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D가 1이고 R이 1일 때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어를 2배 높이고 그리고 그 레졸루션을 1.3 했을 때 높아지는 거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왜 299를 사용하고 또 331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1.5 정도, 1.5인가 1.7이 331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다시 가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299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를 알아보다가 보니까 인셉션 버전 3부터 3 근처에 있는 것들은 그 인풋 사이즈를 299로 줬다고 해요. 299 by 299.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마 331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스넷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2.2가 G5일 텐데 2.2일 때가 이제 480 by 480, 아까 말씀드렸던 G5 모델에서는 인풋 사이즈를 480 by 480으로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저베이션으로는 큰 모델 그 위드랑 뎁스랑 레졸루션이 밸런스가 정말 그 어큐러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앱스트랙에서도 나왔었는데 알파, 베타, 감마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제 메소드를 얘네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 성능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알파 같은 경우는 뎁스인데 깊이가 깊어지면은 한계가 2배가 되면은 어차피 연산량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2가 되고, 그리고 위드나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높이랑 길, 그 넓, 위드랑 이제 헤이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계를 높이게 되면은 또 여기가 넓혀지기 때문에 제곱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세우게 됐고, 그리고 이 식은 결국 2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는 크고 아마 2보다는 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량 같은 경우가 얘네들이 노렸던 게 2의 제곱수만큼 늘어나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션트넷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게 저자가
엠나스 저자가 얘네들이기 때문에 엠나스넷에서 이제 그 인스파이어를 얻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골이 이제 밑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엠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레이턴시를 고려해 줬는데 여기에서는 레이턴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엠나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는 특정 하드웨어를 지칭해서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특정 하드웨어를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는 그림이 아니라 글로 풀어내고 있었는데 저 그림을 찾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MV가 이제 모빌넷이고 모빌 인버티드 바틀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게 두 개 똑같은 거면은 레이어 부분에 보게 되면 표에서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그리고 세 개 있으면 세 개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앞에서 말했던 알파, 베타, 감마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 파이 값을 1로 두고 1로 고정해 두고 이 값들을 찾으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사용된 게 이제 그 그리드 서치인데 이 그리드 서치는 그 변수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그래서 이피션트넷 베이스 제로에서는 알파가 1.2 그리고 1.1, 1.15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고정시켜 두고 이 파이를 높이면서 1, 2, 7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대충 연산량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2에 가까운 수로 기결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높아질수록 그 2의 제곱승만큼 살짝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팅도 엠나스 넷이랑 비슷하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MS 프롭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근데 DK랑 모멘텀을 이렇게 주고 배치놓은 모멘텀도 0.99로 주고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도 이렇게 주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주고 그리고 실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토 어그먼트랑 스타캐스틱 뎁스 윗 이렇게 사용을 했고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0.2부터 0.5까지 점점 커지게 만들었는데 이게 0부터 7까지 한 8개의 단계로 나눠서 점점 커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학습을 해서 이제 이미지넷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대부분 성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고 파라미터 수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즈넷 같은 경우가 거의 5배가 줄었고 그리고 연산량은 11배 정도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레즈넥스트 같은 경우와 비교해봐도 7배 그리고 18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피션트넷이랑 G파이프를 비교했을 때도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4배나 차이가 나고 플랍 같은 경우에는 G파이프는 왜 안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너무나 큰 연산량이라 가지고 아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또 비교를 했던 게 밑에가 X축이 다른데 파라미터 수와 플랍 수를 나누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왼쪽 위로 갈수록 둘 다 좋은 건데 인피션트 넷이 확실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보면은 대부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연산량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레이턴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CPU 상에서 얼마나 빠른지도 비교해서
레즈넷이랑 G파이프랑 비교해서 거의 6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얘네들이 이제 모빌넷이랑 이제 레즈넷을 두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른 스케일 했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위드랑 레졸루션을 2배씩 높이고 진행을 하였을 때 플랍스는 거의 동일하지만 어큐러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빌넷도 그 레즈넷에서도 똑같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큐러시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과연 이게 잘 먹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셋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 표와 같은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성능은 조금씩 향상이 됐고 파라미터 수를 확인하였을 때 엄청나게 효율적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을 했을 때는 4.7배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G파이프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오히려 높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낮게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556이나 되는 큰 숫자보다 이게 확실히 파라미터 수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네들이 비교를 한 게 뭐 특정 이제 데이터셋에서 뭐가 높은지를 확인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찍혀 있는 게 이제 G파이프입니다. 그래서 G파이프랑 비교를 해봐도 성능 면에서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그 파라미터 수가 확실히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실험들을 하고 그리고 디스커션으로 조금 더 비교 같은 걸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교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피션트 넷에서도 과연 그 아까 올 디멘전을 바꾸지 않고 하나씩 바꿔 보았을 때 성능이 더 안 나올까라는 의문에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위스랑 뎁스랑 그리고 레졸루션 같은 경우가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를 비교해 놨는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가 확실히 빠르고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플랍스가 작은데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2.5%까지 더 많이 오른다는데 제가 본 바로는 2.2 정도까지는 이거 여기 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얘네들이 그 4, 2, 2 한 게 이게 아마 제곱해서 4배가 되는 거고 얘네들도 제곱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거와 비슷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캠을 한번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델이 이미지 분류할 때 이미지에 어느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확인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은 이제 D나 W나 R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는 엄청 잘 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카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충 마카롱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즈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얘가 정확하게 그, 여기에서 제일 정확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세 요소 전부 다 한 번씩 그 어떠한 특정 비율로 높였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걸로 많은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파이프나 모빌넷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은
논문 직접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